안녕하십니까. 국풀국어 전문학원에서 둔촌고등학교 수업 담당하게 된 김동준 강사라고 합니다. 오늘 이제 2024학년도 둔촌고등학교 내신 설명회로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어, 영상은 이런 식으로 진행할까 합니다. 일단 제가 어떤 사람인지 좀 소개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둔촌고등학교 어떤 경향 가지고 있는 학교인지 좀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내신 대비를 위해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같이 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학생들은 어떤 식으로 수업 듣고 있는지, 그렇게 하면서 한번 발표를 마무리해 볼까 합니다. 일단 저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좀 소개를 드리면, 저는 이제 연세대학교 국어문학과를 졸업하고, 서울 대치, 그 다음에 인천 송도 등에서 수업을 하고, 지금은 이제 방이동에 와서 수업하고 있습니다. 제 수업에 대해서 이제 조금 간단하게 조금 설명을 좀 드리면, 저는 학생들이 이제 강의 평가에 적어둔 것을 이제 바탕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 저는 일단 주로 이런 말들을 주로 많이 듣는 것 같아요. 첫 번째, 친절하다. 두 번째, 꼼꼼하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재미있다. 이렇게 세 가지의 이야기를 주로 듣고 있습니다. 저만 주장하는 건 아니고, 실제로 이제 뒤에 보여드릴 텐데, 학생들이 이제 강의 평가로 남겨준 것들을 바탕으로 제가 좀 말씀드린 거거든요. 제가 너무 좀 제 자랑 마음이 좀 부끄러우니까 그냥 제가 막 내미는 게 아니라 실제로 학생들이 그렇게 느끼고 있다는 것을 조금 한번 설명 전에 먼저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 우리 둔촌고등학교 국풀고학원에서는 어떤 식으로 지금 가르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결과를 내고 있는지를 한번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여기 한번 봐보시면은 최근 2년간 지금 수강생을 제가 한번 갖고 와봤거든요. 최근 2년간 누적 수강생 약 70, 90여 명 정도로 학생들 수가 뭐 나름 이제 좀 많은 편에 속하는 학교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우리 학원에서 한 3, 4명 정도씩 1등급 학생을 계속 배출하고 있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이제 작년에 이제 둔촌고 하셨던 선생님께서 꼭 말씀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작년에 이제 둔촌고 1등 하고 있는 학생이 지금 이제 저희 학원 다니고 있거든요. 상위권, 특히 둔촌고에서도 나름 이제 좀 그 성적을 잘 받고 있는 학생들이 학원을 선택해서 다니고 있다는 점, 그런 점들을 좀 말씀드리면서 둔촌고등학교 내신 대비 경향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릴까 합니다. 둔촌고등학교는 교과서는 미래엔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미래엔을 사용하고 있고, 둔촌고등학교는 굉장히 교과서에 충실한 시험 문제를 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외부 작품 같은 것들을 쓰는 경우도 거의 없고, 뭐라고 말해야 될까? 뭐 아예 처음 보는 애를 지문으로 끌고 와서 문제로 내는 경우도 거의 없고, 심지어 선택지에서도 왜 우리 문제들 보다 보면 그런 유형들 있잖아요. 뭐 작품의 정서라든가 또는 뭐 표현상의 특징 같은 것들이 유사한 문제들, 뭐 작품들을 찾아봐라, 이런 문제를 내는 학교들도 굉장히 많은데, 둔촌고등학교는 이제까지 낸 경향으로 판단해 보면은 그런 식의 문제들을 잘 내지는 않습니다. 대신 어떤 것들이 그러면 중요해지냐면, 사실은 선생님이 수업 시간 때 설명하신 내용들 또는 이제 유인물 같은 것들에서 이제 시험 문제가 거의 다 나온다는 거니까, 사실은 이제 그런 것들을 내가 얼마나 잘 이해하고 꼼꼼하게 챙겼느냐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유형의 시험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최근 몇 년간 둔촌고에서는 다답형 문제가 좀 많이 출제되고 있는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답을 하나를 고르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답을 골라야만 하는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되고 있어요. 심지어 이런 문제들의 출제 비중이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면 학생들이 확실하게 개념 정리를 해두지 않았을 경우에 이런 문제들 사이에서 뭐가 맞고 틀린지를 제대로 판단하지 못해서 하나는 맞히고 다른 하나는 못 맞히는, 그러니까 되게 억울한 상황으로 오답을 좀 많이 내게 되거든요. 그런 점들에서 사실은 조금 꼼꼼한 개념 정리나 이해가 필요한 학교다. 특히나 유인물과 교과서 등등을 조금 꼼꼼하게 외우는 것이 중요한 학교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내신 같은 경우에는, 어법 같은 경우에는 의문의 변동과 한글 맞춤법이 이제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때 종종 이제 출제되고 있는 파트인데, 둔촌고 같은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어법 문제가 좀 굉장히 많이 출제되고 있는, 이게 좀 최근에 더더욱 어법 문제 출제 경향이 굉장히 좀 높아지고 있는 경향이 발견이 되더라고요. 이게 이제 최근 3년간 이제 내신 경향, 그러니까 문제가 어떤 식으로 나왔는가를 한번 분석을 해본 건데, 문학 문제가 아무래도 좀 많이 출제될 수밖에 없죠. 1학년 1학기 처음은 문학 문제를 많이 배우게 되니까. 그런데 어법과 관련된 문제의 출제 문항수가 굉장히 좀 많아졌습니다. 제가 이거 그냥 편하게 서술형까지 한 문제로 세가지고 그냥 총 문제 수를 세본 건데, 2021년에는 6문제밖에 안 나왔던 게, 그 다음에는 12문제, 심지어 그 다음에는 15문제로 문항수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래서 어법이, 특히나 이제 다른 학교들은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때는 의문의 변동,
그 다음에 기말고사 때는 한글 맞춤법을 배우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이제 둔촌고등학교는 이제껏 넷 경향으로 판단해 보면 이 둘을 굳이 나누지 않고 중간고사 때 보고 그리고 그 문제들의 어떤 비중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는 점에서 사실은 어법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중요한 학교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런 내신 경향을 가지고 있는 둔촌고등학교 시험을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되겠느냐? 그걸 이제 좀 이야기를 해본다면 일단 첫 번째, 당연하게도 학교에서 수업하는 내용에 대한 꼼꼼한 분석, 이게 가장 1단계일 것 같아요. 특히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둔촌고 같은 경우에는 이 두 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두 가지를 학생들이 좀 꼼꼼하게 정리하고 필요한 내용을 암기하고 있는가, 이것을 제대로 이제 테스트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그것을 정확하게 학생들 머릿속에 넣어주는 것이 사실은 가장 1단계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수업은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다뤄줘야만 할 텐데 당연하게도 저희 학원 수업에서 그리고 저의 수업에서 이런 부분들을 1차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다룰 생각입니다. 실제로 이제 학생들이 수업 때 선생님이 수업 때 나가신 내용, 유인물로 주신 내용 이런 것들과 함께 신뢰할 만한 여러 참고서 자습서들의 내용까지 한 번에 종합해서 제가 수업 때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내용들만 학생들에게 머릿속에 넣어줄 수 있도록 설명해 줄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좀 꼼꼼하게 다져놔야 아까 말씀드린 다답형 문제 같은 것들 헷갈리지 않고 선택지 고를 수 있겠죠. 또 하나 그럴 때 아직 고등학교 1학년이잖아요. 당연하게도 개념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개념들 필요한 것들 틈틈이 밑바닥부터 정리해 가면서 학생들이 정확하게 개념들을 써먹을 수 있도록 그 다음에 거기에 더해서 연관 작품들이 아무래도 출제 비중이 그렇게 높진 않지만 다르게 말하면 이런 문제가 나오면 교과서 위주로만 공부했던 학생들 중에서는 이렇게 좀 처음 보는 작품이 나오면 주제의식이 나오더라도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이런 학생들도 황당해하게 느끼지 않도록 연관된 작품들까지 미리 점검해 주는 것 수업에서 다룰 예정입니다. 또 지금 여기 이제 옆에 보여드리는 건 이제 손필기 자료인데 이거는 이제 사실은 저는 조금 약간 이제 좀 생각이 좀 왔다 갔다 하기는 해요. 이런 것들을 줘야 되나? 학생들이 스스로 좀 필기를 해야 적극적인 공부가 되지 않나? 라고는 생각하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을 제공하는 건 학생들이 수업 때 머릿속에 내가 중요한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수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이런 자료들까지 빠지지 않고 꼼꼼하게 챙겨서 제공할 예정입니다. 특히 이 부분은 조금 더 이제 학생들이 조금 더 읽기 편하도록 좀 더 이제 정리된, 리뉴얼된 버전으로 제공이 될 예정이니까 그런 점들까지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이제 저희 교재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저희가 아무리 수업을 이렇게 잘 했어도 사실은 이걸 이제 문제를 통해서 점검하는 과정이 있어야 그래야 사실 이제 학생들이 머릿속에 남아있게 될 텐데 이거를 점검하기 위해서는 좀 양질의 문제가 필요합니다. 그런 양질의 문제 저희 학원이 가장 자랑하는 내신 대비 교재를 통해서 충분히 달성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 학원 이제 지점이 여러 개가 있어요. 전국 각지에. 그래서 이 지점들에서 문제들을 수합해서 비슷한 출판사의 문제 또는 비슷한 작품, 같은 작가의 문제 이런 식으로 굉장히 좀 연결될 수 있는 많은 문제들까지 끌어와서 내신 대비 교재가 제작됩니다.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 이제 저희 교재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이제 기본 부분에서는 이 출판사를 공유하고 있는 다른 학교들의 문제들을 계속 보게 되고 나중에 이제 뒷부분에 보면은 심화 부분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은 비슷한 작가의 문제라든가 혹은 같은 작품을 모의고사에서 다뤘을 때 모의고사 또는 수능 문제들 또는 기타 등등 이것과 연관이 되어 있을 만한 자체 제작 문제들까지 해서 학생들이 작품 내용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에 더해서 연관된 다른 작품들까지 자연스럽게 공부해 나갈 수 있도록 교재가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좀 교재가 좋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좀 말씀 한번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테스트를 통한 취약적 점검입니다. 수업 시작 후에 매주 이제 수업 때, 첫 주는 이제 테스트가 없겠지만 두 번째 주부터는 매주 수업 시작 후에 테스트가 진행이 됩니다. 이 테스트는 내가 70점 이상 받지 못할 경우에 저번 수업 시간의 내용을 내가 꼼꼼하게 점검하지 않았거나 또는 복습하지 않았다, 이해하지 못했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것에 대해서 반드시 재시험을 통해서 자기가 부족한 부분을 점검하고 가게 하는 것. 이게 이제 강사가 또 해줘야 되는 일 중에 하나겠죠. 그래서 테스트 진행하고 이 테스트를 통해서 학생의 이해도를 점검하게 되고 학생이 만약에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맞춤 클리닉으로 연결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좀 더 신경 쓰고 되게 좀 공들여서 좀 관리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식으로 제가 자체적으로 좀 문제를 만들어서 학생들이 이런 거 되게 좀 싫어하면서도 한편으로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런 문제들 만들어서 학생들이 충분하게 잘 이해하고 있는지를 점검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런 이해와 함께 또 다른 중요한 거는 역시 이제 관리와 관련된 이야기겠죠. 그렇죠? 여기서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첫 번째는 일단 질의응답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학생들이 궁금한 것들 생기면 당연하게도 이제 질문할 것이 좀 필요하겠죠. 근데 학생들이 좀 부끄러워한다고 해야 되나? 이런 질의응답 같은 거를 되게 좀 약간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이제 그래서 학생들이 최대한 많은 질문을 할 수 있도록, 일단 저는 이제 수업 시간 때도 늘 그 얘기를 하거든요. 수업 시작하면 제일 먼저 하는 이야기가 뭐냐? 궁금한 거 있으면 바로 손을 들어라. 너는 기본적으로 궁금한 건 지금 이 순간에 궁금한 거지 지나고 나면 별로 안 궁금하다. 그러니까 궁금한 게 있으면 내 말을 끊어서라도 질문을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다 보면 조금 익숙해지고 나면 이제 아이들이 되게 질문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걸로 부족하다면 학생들과 함께, 당연히 부족하겠죠? 카톡, 비대면, 대면 그 모든 것들 다 동원해서 학생들과 함께 좀 시간을 내주는 것, 제가 되게 신경 쓰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좀 시간을 좀 널널하게 잡아놨어요. 이제 안내 나간 걸로는 제가 이제 편의상 수요일, 목요일 5시부터 10시라고만 말씀드려놨는데, 그것 말고도 학생들과 함께 낼 수 있는 시간들, 제가 짜낼 수 있는 시간은 최대한 짜내서 학생들이 궁금해하거나 이런 부분들 맞춰서 시간 잡을 수 있도록 할 거고요. 거기에 더해서 이제 학생들만의 어떤 취약점, 예를 들면 학생들이 테스트를 통해서 이런 부분에 약점이 노출됐다던가, 또는 이 학교 시험의 특징상 좀 더 추가적인 공부가 필요하다던가 하는 것들을 이제 우리가 클리닉을 통해서 점검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위한 시간들까지도 여기에 함께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클리닉이나 이런 것들은 저도 좀 미리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학교별로 또 개인별로 부족한 지점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클리닉과 관련된 조금 더 자세한 내용들은 이제 내신 대비가 시작될 때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학생들에게 필요한 부분들, 가장 맞춤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부분들, 어떤 그런 것들을 제가 시간을 널널하게 잡아놓고 학생들과 함께 가급적 1대1로 맞춰 나가면서 수업 준비하고 있다는 것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걸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정규 과정에 대한 이야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대부분의 1학년 아이들이 이제 1학기 때, 중간고사 때 보게 되는 내용들은 이렇게 한 3가지 정도일 것 같아요. 특히 그 중에서 2개만 좀 더 좁히면 문학과 의문의 변동, 이 2개가 가장 핵심적인 부분일 텐데, 이런 것들을 사실은 가장 잘 대비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저는 학원을 꾸준하게 다니는 거다라고 늘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이제 제가 이걸 왜 가져왔냐면, 제가 이번 정규 수업 동안 학생들과 함께 어떤 것들을 했는지를 말씀드리려고 좀 가져왔어요. 기본적으로 글을 읽어나가기 위해 필요한 힘, 비문학 독해 연습을 통해서 학생들과 함께 계속 반복해왔고, 의문의 변동, 이거를 사실 잘하기 위해서는 이런 어떤 어법의 기본기에 대한 공부가 필요하거든요. 저는 이것부터 시작해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해가 다른 학생들보다 더 잘 되어 있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문학, 방학 동안 진행해왔던 문학 개념 특강을 통해서 충분하게 학생들에게 문학에 가장 필요한 개념, 문학 문제의 접근 방법, 이런 것들 꾸준히 공부해 왔고요. 외부 지문으로 연계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모의고사, 클리닉을 통해서 저희 학생들 벌써 3개년 모의고사를 풀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장기적으로 학생들에게 이때쯤 이런 것들이 필요할 거야 라는 것을 계획을 세워놓은 어떤 강사의 생각을 바탕으로 좀 장기적으로 수업을 들었을 때 사실은 가장 큰 효과를 발휘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나중에 이제 시험을 보면은 뭐 좀 달라지겠지만, 아무래도 좀 더 오래 공부하고 같이 시간을 보낸 학생들이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빨리 이해하고 조금 더 나은 결과를 보일 거라고 사실 확신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내신 대비에 대해서 한 가지 꼭 덧붙인다면 꾸준한 수업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럼 이거 안 하면 망하냐? 당연히 아닙니다. 이제 특히나 이 2가지는 저는 이제 워낙 중요한 부분이다 보니까, 저 이제 제 수업 카페를 지금 개설해 놨거든요. 이제 저랑 함께 수업하게 되면 이제 이 카페 회원 가입해가지고 영상을 볼 수 있는데, 이 부분들 영상은 제가 워낙 중요하니까 영상을 찍어서 미리 올려놨습니다.
이것 외에도 학생들이 공부에 필요한 여러 영상들이나 자료들 카페를 통해서 충분히 제공하고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앞에 내가 설령 공부를 조금 덜 했다 하더라도 충분히 자기가 시간만 조금 더 들인다면 학생이 그 커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도록 제가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들이 있다는 것도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수강욱이나 이런 것들 학생들 어떻게 수업 듣고 있는지 말씀드리면서 좀 마무리할까 해요. 이게 좀 제가 좀 웃겨가지고 좀 가져왔는데 이게 지금 이번에 저랑 이제 11월부터 수업 들었던 애가 얼마 전에 강의실에 혼자 문제 풀라고 남겨놨더니 이런 걸 남겨놓고 갔더라고요. 네, 좀 한편으로는 좀 부끄러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이게 얼마 안 된 애들인데도 약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 낙서를 하는 걸 보면서 좀 되게 친밀감을 보여주는 낙서잖아요. 이런 걸 보면서 한편으로는 내가 또 짧은 시간 동안 또 애들이랑 또 많이 친해졌구나. 애들도 그만큼 내 수업을 좋아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한번 가져와 봤어요. 이것 말고도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 수업 재밌다고 이야기 말씀드렸잖아요. 학생들이 이렇게 좀 즐거워하는 부분들, 제 수업에서 이제 좋아했던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좀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뭐 아쉬워하는 점, 불만인 점, 저 이거 사실 좀 냉철하게 좀 해줬으면 해서 적는데, 뭐 냉철하게 적는 애들이 뭐 별로 없긴 해요. 뭐 이런 친구들 정도? 근데 이거 말고는 보면 뭐 망고 젤리가 다 떨어졌어요. 이런 거밖에 안 하잖아요. 이건 그만큼 학생들이 수업에 좀 만족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느낌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여기도 그렇죠. 뭐, 자꾸 젤리를 사달라고. 애들이 집에서 젤리를 못 먹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젤리를 엄청 먹는데, 뭐 이런 것들까지 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특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생들이 그만큼 수업 재밌게 여긴다는 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요거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학생에게 관심을 가지고 수업을 한다. 요즘 제 학생들 뭐 얼마 안 한 거긴 한데 한 애들은 전부 다 여기다 이제 5점을 줬거든요. 이거는 제가 그만큼 학생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학생들 스스로가 조금 알아주는, 좀 인정해주는 느낌에서 저는 되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제가 그만큼 학생들에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꼭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실제로 학생들이 강사와 좀 거리감이 좀 좁다고 느껴야 학생들은 좀 공부를 좀 잘하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게 뭐 약간 일이라서 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이제 애들이랑 지내는 게 재밌어서 이렇게 하는 거라서 저도 좋고 학생들도 좋으면 좋잖아요. 이런 식으로 좋은 수업 만들어 나갈 수 있다는 점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같이 함께 시간 오래오래 보내면서 2학년, 3학년까지 좋은 결과 거둘 수 있으면 가장 좋겠고, 그 시작이 되려면 일단 제가 잘해야겠죠. 첫 번째 시험을 그거를 잘 한다는 걸 한번 보여드리고 싶으니까 우리 학원 선택해서 학생 보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후회 없는 결정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